오늘은 마곡지구의 마곡역과 마곡나루역의 대규모 공사 현장으로 이루어진 특별계획구역 공사 현장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또 인근의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곡지구의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마곡지구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네.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마곡지구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토지 임대부 아파트 분양도 앞에 두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곡지구에 관심을 갖고 현장을 많이 둘러보면서 상당히 대규모로 지금 공사 현장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아직도 있어요. 2014년도에 마곡지구가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서 벌써 한 10년 가까이가 됐는데 아직도 공사 현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현장들이 대체 어떻게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공사 현장들이 상당히 메인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곳들이냐면, 일단 마곡지구 천업단지 주요 현장이 마곡역에서 마곡나루역 사이의 특별계획구역과 그 다음에 양천 향교역 인근의 지식산업센터 개발지역 두 곳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특별계획구역, 그래서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사이에서 공사되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어떻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토지 임대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하더라도 이 마곡지구의 투자성과 향후의 인구 유입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개발 상황에 대해서도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으니 자세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사이에 특별계획구역도 공사 중에 있고, 또 LG사이언스파크 일부 4개동도 현재 공사장 건물 구조가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되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현장 영상을 자세히 담았는데, 이제는 골조도 꽤 많이 올라가 있고 건물도 이제 외관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에 대부분 입주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또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웨스트와 루웨스트라고 하는데, 이 특별계획구역 개발 완료 시에 마곡지역의 수익형 부동산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를 볼게요. 입지를 보면 현재 마곡의 마지막 업무지구 건축구역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 지도상을 보면 상당히 중심지 위치에 있어요. 일단은 마곡역, 마곡나루역, 그 다음에 마곡나루 9호선, 공항철도까지 해가지고 3개의 노선이 만나는 지역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CP1, 2, 3, 4 처음부터 여긴 특별계획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되게 공사의 이 개발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와 그 다음에 다양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가 롯데와 그 다음에 신세계에 매각이 됐다가, 신세계에 매각된 땅은 이제 다시 또 매각을 하면서 이제 원웨스트라는 업무 지역으로 개발이 새롭게 이제 바뀌게 된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각 구역별로 개발은 어떻게 되느냐면, CP1 구역, 마곡나루역 바로 앞쪽으로 이제 중앙광장이 있고, 여기에는 일부 호텔로 직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업무단지, 임대로 들어가고, 컨벤션 시설까지 해서 상업시설까지 해서 이쪽은 대규모 상업지. 그래서 여기를 마곡 코엑스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다음에 CP2는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일반 분양을 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았던 생활형 숙박시설과, 그 다음에 루웨스트 웍스라 그래서 이제 업무시설로 분양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 지하 1층까지 상업시설로 해가지고 상가로 들어가는 계획으로 해서 CP2는 일반 분양으로 이루어졌고요. CP3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그 노유자 시설, 그러니까 시니어 타운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VL 웨스트라는 개념에서 분양형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일부는 업무시설로 이제 임대형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상업용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구조로 CP1, 2, 3가 롯데 자체에서 시행을 해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4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땅이었어요. 원래 신세계에서 원래는 대규모로 여기에 일단 어쨌든 트레이더스라든가 뭘로 개발할지를 계속 계획만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신세계에서 땅을 매각을 했고, 여기는 이제 대규모 업무시설로 해서 원웨스트라는 업무시설로 했고, 최종적인 투자자는 국민연금에서 투자라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 업무시설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세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 4개의 구역 플러스 맞은편 LG 사이언스파크 마지막 잔여 땅으로 건물 4개 동이 현재 LG전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딱 봐도 정말 중심 지역의 중심 업무 시설로서 향후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개발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CP1, 2, 3, 4 해가지고 땅 면적도 클 뿐만 아니라 건물 면적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웃 땅, 이제 총 15,000평이 건축 면적인데 대지 면적은 82,000제곱미터니까 거의 3만 평 가까운 땅이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제 향후 들어설 건물들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곡역 바로 앞에 있는 원웨스트 업무시설인데, 지하 2층부터 이제 뭐 지하 7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건물로 들어서는데, 지하 1층, 2층 판매시설, 지하 2층 같은 경우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3층부터 12층까지 업무시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직 어떻게 뭐가 들어온다, 딱 신세계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제외한 아직 확정된 거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 임차로 나와 있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대규모 업무시설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마곡역과 이 마곡나루역 일대에는 대규모 호재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곡 CP4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네, 마곡에는 이제 대규모 섹션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제 주거단지에 대한 영향보다는 가능하면은 이제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고 업무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인근의 상업시설이나 인근의 업무시설들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원웨스트 같은 경우 현재 시장에 임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지금 A동, B동, C동, D동 해가지고 한 층씩 임대를 하게 되면은 전용 평당 보증금이 197만 680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1250평을 예로 들었을 때 24억 6,300에 2억 4,630만 원 정도의 임대료에 관리비는 9천만 원 해가지고 한 층을 만약에 1250평을 임대료 없는 대기업이 얻게 된다면은 이 정도의 월 관리비와 임대료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평으로 나눠보니까 전용 면적 평당 보증금이 197만 원이고 평당 임대료가 19만 7천 원, 그 다음에 평당 관리비가 7만 2천 원인데, 그럼 이 정도의 임대료가 인근의 섹션 오피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섹션 오피스들이 마곡에 굉장히 많이 공급이 돼 있잖아요. 마곡 섹션 오피스들은 현재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제가 두 매물을 지금 봤는데 한 30평대, 40평대 매물이 지금 3,270, 4,410인데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보증금 평당 평균이 한 85만 원 정도, 평당 임대료는 8만 6천 원 정도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면적이 작아질수록 좀 더 싸집니다. 그 다음에 평당 관리비는 이제 마곡지구 섹션 오피스들 평균으로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루웨스트, 원웨스트 이 두 곳의 업무시설들이 임차가 다 들어올 경우,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마곡의 섹션 오피스의 가장 큰 문제는 작게 쪼개서 분양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원웨스트, 루웨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업무시설로, 대규모 시설로 편의시설에 잘 갖춰갖고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뭐 100평, 200평, 500평, 1000평까지도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마곡의 섹션 오피스들은 이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보니까 좀 큰 기업들이 들어오기 어려웠었는데, 이런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임대료를 중심을 잡아주니까 섹션 오피스들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임대료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대규모 수요처와 그 다음에 서울에서 외곽에 있던, 이제 중심에 있던 기업들이 이 마곡에 어느 정도 대형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좀 큰 기업들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됐지만 그 사이에 규모에 있는 땅을 사서 짓기보다는, 그리고 일부 이렇게 좀 대형 시설에 좀 들어가고 싶어 하는 뭐 대형 금융회사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대기업 하청 관련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측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매물들로 판단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임대료가 서울 중심권의 그 여의도라든가 뭐 강남이라든가 대형 업무 시설들의 평균 임대료보다 좀 낮다라고 또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는 섹션 오피스나 상가들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곡역, 마곡나루역 특별계획구역 공사 현황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대규모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들이 공급이 되는 건데 마곡지구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교통이 좋다라는 마곡지구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뭐 3개의 지하철 노선이 급행도 가능한 노선들이 같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중심권 어디를 가더라도 30분 내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사이에 이렇게 중심에서도 공사장들이 좀 정리가 되고 사무 인구가 대규모 유입된다는 건 인근 상권에 분명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자체에도 상업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고 또 마곡나루역에서 마곡역까지 지하 상권도 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근 상가들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도 판단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마곡지구의 상업시설들을 자세히 보면은 번역별로 마곡나루역, 마곡역, 발산역, 양천 향교역 각각 그 중심 상권들이 발전돼 가면서 또 소프트웨어가 전혀 별개로 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인구 유입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봐서 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원웨스트, 루웨스트 대규모 업무 시설이 공급이 되는데 임대료를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큰 차이로 임대료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무실 임대 시장은 좀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섹션 오피스들이 많이 공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실 없이 다 임차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대규모 시설들이 공급되면서 수요가 미치지 못하게 악재로 볼 수도 있는데, 뭐 지역의 교통 여건이라든가 또 외부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호재로도 판단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마곡나루 쪽이나 마곡 쪽 이쪽에 이제 뭐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 주택 시장에도 영향도 미칠 수 있고 상업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보면 호재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